오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경제와 복지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동시에 공약이 후퇴하는 건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오늘 취임식에는 어떻게 참석하세요? 당연히 참석해야죠. 가시죠. 예. 새 정부에 거는 김성태 의원의 기대는 어떤 겁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세기를 열어나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가운데 아마 올 대통령 취임의 이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선 기간에 또 많은 약속들을 했고 또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믿고 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또 국민들과의 약속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속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대통령. 무엇보다 저는 국민이 행복한 정부,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잘 아울러내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많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 5선 하면서 국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많은 가해 수업도 받았고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많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뭐 또 실력도 뽐냈고요. 그렇지만은 항상 저희 새누리당 또 박근혜 대통령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이제 사회성인데요. 사회성? 예, 시민사회 노동 쪽하고의 소통입니다. 예. 이런 시민사회 노동하고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MB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정책 중심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출범했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기업 친구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에 몸담고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나 또 시민사회 이런 쪽하고는 상당히 담을 쌓고 살다시피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되다 그러다 보니까 MB 정부 또 5년 동안에 사실상 이 대기업들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 노동자들이나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사회적 갈등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 이런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많이 걱정해주고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런 살림살이를 더 많이 걱정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출범 직전에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장애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 이 5대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반적으로 대선 공간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내용들이 빠짐없이 거의 다뤄진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한 국정 목표가 이 공허한 목표로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그중에 대선 공간에서 또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박근혜 후보는 저거 하기 어려울 건데 한 게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단호한 의지였지 않습니까? 막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국정 이 목표를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좀 내용이 좀 순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비록 이 국정 목표나 과제에서는 구체적인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실천 의지입니다. 결론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거거든요.
아니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더 깊이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예.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기업 위주였다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이 약자를 돌아봐라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얘기했던 게 경제민주화인데 예. 5대 국정과제 뚜껑 열고 보니까 경제민주화 어디 갔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디 간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성장률에만 집중해서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포함했던 MB 정부하고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너무 이제 초반에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업으로부터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하고 또 성장의 효과가 이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 나갈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은 예. 바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트렌드가 원칙과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을 중시하고 또 원칙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경제 민주화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성장과 특히 분배적인 측면에서 성장에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이 분배를 통해서 이 분배도 균형성이 중요한 그런 분배를 저는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민주화 공약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그 경제민주화 공약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총선부터 대선까지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던 분, 당의 쇄신 이끌었던 분, 예. 김종인 전 위원장도 안 보이세요? 이분 그렇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분이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국정 목표나 또 과제에 경제 민주화가 적시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은 꼭 본인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강요로서나 또 역할에 이렇게 또 연연했던 분은 아니죠. 예. 본인이 전에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본인이 앞으로 자리에 연연할 것 같으면은 이 경제 민주화 이 주창이 제대로 먹혀들 리가 없다. 예. 그런 만큼 자기 소신이 뚜렷한 분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나 또 지난 대선 공간에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아마 많은 또 평가와 또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자체도 같이 사라진 거다라고 평가하지는 말아달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좀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대선 후에 인터뷰 출연 일절 안 하고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한 강연 후에 이런 말씀. 정당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는 듯 했으나 선거를 2차례 겪고 나니까 또다시 아니한 사고에 접어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를 좀 하십니까? 역시 김종인 위원장 다운 그런 자기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특히 지난 대선처럼 그런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 이런 지지층에서는 특히 이 경제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확고한 의지를 많이 물었거든요. 예. 거기에 해답을 한 부분이 바로 경제민주화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하신 거고요. 다만 그 이야기는 인수위 때 좀 경제민주화 부분을 좀 확고하게 좀 뒷받침해낼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었죠. 좀 아쉬움에서 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로 하는 말은 그 말만 들어서는 새 정부가 가리키는 방향이 뚜렷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모적인 논란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와 경제 민주화 간의 그런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는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정부 출범하고 나면 바로 내일 모레부터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낙마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많은 이제 청문 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입장을 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장관들이나 총리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 일정 이전에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의혹이나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거죠. 예. 또 이제 이 후보들은 그날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깨끗하게 소명하는 그런 기회를 또 부여하는 게 바로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다 그러면은 예.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또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청문회도 실시해보지 않고 몇 사람은 이건 틀림없이 낙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건 평상시적인 어떤 여야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선을 마치고 또 임기 5년의 새로운 국정을 이끌어갈 그런 새 대통령의 내각을 이렇게 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 어떤 소모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대승적인 협조도 이런 때는 필요하죠. 그 외에는 또 야당은 야당답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협조를 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후보자는 그런 당연히 안 될 사람들이면 텐데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고 예.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게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그런 상식선이 아니라면은 요즘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그런 안 되는 후보들까지 끝까지 감사해야 될 그런 국민적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병관 내정자 관련해서는 부대 위문금을 본인 통장에서 관리했다. 부하장교의 비리 처벌을 경감했다. 현역 재직할 당시의 논란들 그런 게 있고 또 무기 중개업체 로비스트로 전역 후에는 활동했다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면 그 정도 의혹이면 좀 어렵다 이쪽이신가요? 이게 사실로 그러니까 군 밝혀지면. 최고 수뇌부를 지낸 분이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출신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제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예. 어찌됐든 간에 내정자의 리더십이 부족했거나 자기 관리가 잘못됐거나 주변 관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군요. 그러나 의혹이 제기되었다면은 예. 인사청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는 절차가 이번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병관 후보자 얘기까지. 얼른 준비하고 취임식 가셔야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나가야 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새누리당 되십시오. 김성태 의원 만났습니다.